KPC방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금으로 제작됩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퀴어들의 랜선 놀이터 개피방 52번째 이야기 1부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삼식이고요. 네, 저는 매추입니다. 네, 여러분 저랑 매추랑 둘이서만 인사를 드렸는데요. 대신에 이제 게스트 두 분이 나와 계세요. 백호님하고 라너님이십니다. 네, 인사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분 팟캐스트 처음 출연하시는 거죠? 네, 저는 처음입니다. 혹시 팟캐스트 저희 거나 아니면 뭐 다른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전에? 예전에 퀴어 방송 좀 많이 들어봤어요. 퀴어 방송. 네. 저도 기어 방송 다 들었어요. 그럼 대충 이게 팟캐스트가 어떤 포맷인지는 대충 알고는 계시겠네요. 네네. 네. 긴장 안 하셔도 돼요. 네. 편하게 그냥 친구들끼리 얘기하는 거지. 네. 자, 원래 매추랑 둘만 하는 게 사실 처음인데 한나랑 지금이가 오늘 저기 다 사정이 있어가지고 못 오게 됐어요. 지금님은 애인분하고 여행을 가셨고 한나님은 햄버거 뭐 나쁜 얘기는 아니니까 한나님은 그리고 이사 네 맞아요 한다고. 이사 준비로 바쁘셔서 오늘 저랑 이렇게 매추 둘이서 하게 됐는데 어깨가 무겁습니다. 네 어깨가 무겁고 되게 어색하네요. 이게 아무리 오래 했어도 이렇게 여러 명이서 하던 거 갑자기 혼자 같은 둘이서 하려니까 제가 아직 너무 인턴이어가지고 수습 기간 1년 됐는데 아직도 그래서 게스트분들도 좀 혼란스러우셔도 오늘은 좀 이해해 주시고 네. 같이 재밌는 얘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러고 보니까 지난 방송이 1월에 처음 녹음한 거였는데도 저희가 막 어머니들 모시고 하다 보니까 긴장해가지고 새해 인사도 안 했더라고요. 맞네. 네. 명절도 얼마 전에 지났고 해서 일단 새해 인사 좀 드릴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청취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너무 늦은 거 아니야? 이거 올라갈 때쯤이면. 맞아요. 2월에 올라갈 텐데 그래도 뭐 3월 되기 전에 하면 새해 인사니까. 그 직전 방송도 요 같은 룸에서 녹음을 했었는데 그때 6명이 맞아요. 안에 들어왔었거든요. 어머니들까지. 네. 되게 오늘은 같은 방인데 네. 분위기가 다른 느낌이긴 네네. 하네요. 네. 요새 코로나가 너무 퍼져가지고 32,000명 맞아요. 오늘 기준으로 맞아요, 그렇게 맞아요. 떠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맞아요. 중입니다. 진짜 10만 명 찍겠어요. 이게 방송될 때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맞아요. 모쪼록 다들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주제는 저희가 제목에 써드렸다시피 베어 특집. 네, 베어 특집? 편의상 베어 특집이라고 했는데 근데 뭐 이제 좀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게 베어가 또 그게 또 세분화를 하면 되게 용어가 다양하고 그 중에 한 가지 그 카테고리를 베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근데 그렇지만 이제 그 커뮤니티 밖에서 이제 그분들을 편의상 부르는 말이 이제 베어다 보니까 일단 그렇게 이름을 붙이게 됐는데 이제 또 청취자분들이 다 게이 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뭐 여성분들도 계시고 비게이 분들도 계시고 뭐 성소수자가 아닌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베어가 뭐야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글쎄요 이거를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그냥 게이 커뮤니티 내부에서 또 다른 커뮤니티 내부의 커뮤니티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겠죠? 백호님 네. 어떻게 생각하시죠?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이게 정확한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일종의 인종 같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인간으로 치면 뭐 여러 가지 뭐 앵글로색슨족 뭐 이런 식으로 다 분류할 수 있듯이 베어도 하나의 어떤 그냥 에스니틱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네네.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좀 이따 자세히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자기소개를 두 분께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아까 그냥 닉네임만 말씀해 주셨는데 네. 네. 저는 백호 원래 백호라고 하고요. 네네네. 네, 저는 30대 시스젠더 뭐 게이라고 소개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라넌이고요. 저는 20대 게이이고 네. 일단 통
뚱을 좋아하는 스탠이라고 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본인이 베어 쪽은 아니지만 그쪽을 좋아하시는 네, 관심은 네, 많습니다. 관심이 많으신. 네, 알겠습니다. 백호님은 뭐라고 설명을 네, 하실까요? 저는 네. 반대로 네. 이제 체형적으로 봤을 때 네, 뭐 네. 슬림 스탠을 네. 좋아하는 뭐 베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되게 이게 되게 조심스럽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말을. 되게 저도 이 질문을 이번엔 처음으로 제가 좀 짜보셨죠? 주도해서 네. 짰었는데요. 근데 짜면서 느꼈던 게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건 좀 실례인가? 이런 것까지 질문을 해도 되나 하는 마음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혹시라도 좀 기분이 상하셨다면 실례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이거 진행을 하면서 혹시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고 하면 그렇게 좀 짚어주고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신뢰 많이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요? 근데 주제인 만큼. 그래요? 저희가 또 당사자가 아니라고 일단 그렇고 아무튼 베어 커뮤니티를 잘 모르다 보니까 맞아요. 나올 수 있는 실수가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네. 사실 이런 주제를 저희끼리 언젠가 해보자고 이야기는 되게 오래전부터 얘기는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게 일단 방금 얘기했다시피 저희도 저희가 뭐 그쪽 커뮤니티에 속해 있지 않다 보니까 너무 모르는 게 많아서 이거를 모르는데 우리가 막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좀 그래서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렇지만 이번에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게스트 두 분을 모셨고 게스트 분들을 믿고 이번 편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그리고 이제 설명하기 전에 출연자분들의 개인적인 의견들을 아마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이 뭐 당연히 커뮤니티를 대표하시는 분들은 아니시니까 그렇죠. 네, 혹시라도 들으시는 분들 중에 본인과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굉장히 조심스럽네요.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들이 원래 게이를 대표하는 방송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네, 대표하지 그래서 않죠. 저도 되게 마음 맞아요. 가볍게 왔는데 맞아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괜히 그렇- 조심스럽네. 그렇지만 또 저희가 당사자인 얘기를 하는 거랑 아닌 얘기를 하는 거랑은 또 다르니까. 맞습니다. 또 제 주워들은 얘기가 많아갖고 이게 얼마나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 게 원래 또 재밌는 법이니까. 저도 뭐 미드 같은 데서 가끔 또 나오잖아요. 또 루킹을 봐도 이제 그쪽 오터와 베어 맞아. 커플 네, 맞아요. 나왔고 네. 맞아. 그래서 그런 거로 이제 단편적으로 아는 것들만 가지고 사실은 질문을 짰어요. 그래서 네. 좀 더 풍부한 지식들을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질문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용어가 되게 생소한 게 많아서 용어들을 좀 짚고 넘어가는 거를 시작을 해볼까 해요.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베어라는 용어도 있고 그리고 또 KBC라는 말도 쓰고 GMPD라는 말도 있는데 혹시 좀 이런 것들의 정확한 개념 그리고 서로 좀 어떻게 다른지 좀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베어는 이제 좀 게이들 중에서 특정 체형 가진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좀 통통한 편이고 네. 뭔가 털도 많을 것 같고 이렇게 네네네. 뭔가 다부진 것 같은 사람을 이르는 말인데 그게 사실은 되게 넓은 의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네. 그냥 뚱이고 그런 거를 또 좋아하는 분이나 아니면은 이거 말이 되게 어려운데 제가 생각할 때 일단 순서대로 좀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베어는 네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뭐 반대되는 개념으로 라고 말하기 좀 그렇긴 한데 트윙크라는 뭐 이름 붙이기도 하잖아요. 네네네. 되게 마르고 네. 막 금발이고 막 백인의 그런 어떤 그런 이미지를 떠오를 때 네. 네, 그런 것처럼 약간 덩치가 있고 근데 뭐 살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근육이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기본적으로 덩치가 크고 그다음에 채무가 기본적으로 많이 있다라고 채무는 생각하는 경우가 기본인가요?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보통 털이 없는 베어 뭐 물론 존재할 수 있지만 네 당연히 근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트윙크를 떠올렸을 때 하는 그 약간 환상의 이미지처럼 똑같이 베어도 비슷한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GMPD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이제 일본어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어로 뭐 갓찌리 무찌리 보짜리 대부 이렇게 해가지고 갓치리, 무치리, 포짜리, 대부. 네 그래서 이게 갓치리가 약간 근육 있는 네, 그다음에 무치리가 조금 더 근육 있는데 이제 살집이 많은 체지방률이 조금 높은 네. 이제 그런 근육반, 느낌이고 살반 네. 이런 네. 포차리가 이제 근육은 없는데 약간 통통한 이런 느낌이고 아. 대부는 이제 뚱뚱한 사람 보통 대부라고 제일 하거든요. 덩치가 큰 네, 그 뭐 스모 선수를 떠올리시면 돼요. 보통. 네. 네네네. G로 갈수록 근육이고
D로 가면 통통한 아, 거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일본 사람들이 말 줄이기 좋아하니까 GMPD D. 네. 이렇게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좋아할 수도 있고 본인이 이런 사람인 경우에도 다 GMPD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GMPD식 뭐 일본어로는 GMPD 센이라고 하는데 이제 GMPD식인 사람들 아니면 스스로가 GMPD인 사람들 이런 경우를 이제 이렇게 통칭해서 쓰는 말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트위터 같은데 보면은 자기가 그쪽 커뮤니티에 속했다 혹은 뭐 그쪽을 좋아한다 하면은 그렇게 GMPD라고 메뉴에 헤더로 남겨놓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아, 네 맞아요. 네네. 그래서 뭐 여기서 뭐 특정해가지고 뭐 GM 코테이션 마크 이렇게 해가지고 이 중에 PD, 이거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당연히. 그렇게도.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GMPD는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게 한국에서는 이 GMPD에 해당하는 말이 조금 배어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배어라는 아까 전에 굉장히 구체적인 무언가 네. 이런 게 있었었는데 이거를 그냥 GMPD란 말 대신 조금 일반적으로 이걸 대용하는 말로 쓰이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아무래도 배어라고. 외국 외래어다 보니까 와닿지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GMPD라는 말이. 이게 아마 용어라는 게 굉장히 조금 로컬리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흔히들 이제 게이들이 많이 들어가는 사이트 이런 데 네네네. 가보면 거기에 그 게시판? 네. 네, 그 게시판에 보면 배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쵸. 애초에 그런 이제 GMPD 뭐 배어인 사람들을 이제 사람들끼리 뭐 서로 사람을 찾는 이런 게시판 이름 자체가 배어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네네네. 자연스럽게 조금 더 학습하기가 좋은 네, 언어 된것 같아요. 단어가 네. 된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KBC라는 게 있는데 이게 원래 코리아 베어 클럽이라고 이제 저도 생소했던 이제 이런 카페가 있는데요. 저희가 네. 좀 더 예전 세대 얘기인가요, 그럼? 이게 그 스마트폰 이전 세대, 네. 어플리케이션 어플리케이션이 이전 있죠. 세대에서는 이제 이런 사람들끼리 만나기 힘드니까 뭐 예전에 오렌지동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그쵸, 똑같이 그쵸. 카페가 존재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조금 더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배어를 좋아하는 사람들, 스스로 배어인 사람들, 배어 이렇게 다 모이게 되는데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약간 의미가 전이가 되면서 이제 KBC라고 하면 배어를 좋아하는 배어. 의 집단을 이르는 말이 된 것 같아요. 아 배어끼리만을 가리키는 집단이 된 그러니까 건가요? 스탠을 좋아하는 배어나 뭐 배어를 좋아하는 스탠들이 아닌 배어를 좋아하는 배어들이 KBC라고 자기들 네, 일반적으로 통칭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약간 혐오에 어떤 기반한 어떤 단어의 변화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KBC에서 이제 워낙 당연히 배어를 좋아하는 배어들도 많고 뭐 그죠, 스탠들도 그죠. 있겠죠. 근데 애초에 배어를 좋아하는 집단이다 보니까 이제 거기 안에서의 이제 층위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배어를 좋아하는 스탠들이나 이런 경우 굉장히 무시를 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뭔가 너 KBC야? 이렇게 하면 이미 약간 너 일배야? 이런 것처럼 좋은 네, 의미가 이미 아니구나. 이미지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배어를 좋아하는 배어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되게 KBC가 좀 되는 욕하는 느낌처럼. 거죠. 욕하는 느낌은 아닌데 스스로가 그래서 이 단어 자체가 어느 순간 그런 좋은 의미 나쁜 의미 다 사라지고 취향이 딱 이제 네, 취향이 그냥 배어가 좋아하는 배어가 돼버린 거예요. 너는 네. 배어만 좋아하는 배어구나 이렇게 된 거구나. 네. 처음 알았어요. 그럴까요? 전 비슷한 말들이라고 생각을 그래서 했었거든요. 이게 뭐 아까 일베라고 해서 너무 과격한 비유일 수도 있긴 한데 뭐 메가리야 이렇게 했을 때 뭐 너무 딱 맞았죠. 네, 그래가지고 레디컬 페미니즘이야 막 이런 식으로 웃는 것처럼 약간 그런 식의 단어 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다음 카페 뭐 이름 이런 걸로 시작을 했지만 현재는 좀 쓰는 게 좀 달라졌네요. 네, 그래서 제 이제 닉네임이 원래 베코베코인데 이걸 네. 만든 이유 사실 저는 KBC에 기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아이디를 되게 랜덤하게 지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랑 아무런 관계가 없이 네. 이 아이디만 보고는 저를 알아볼 수 있게끔 네. 보통 이렇게 닉네임 많이 짓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KBC를 옛날에 코베라 불렀거든요. 그래서 배어. 코리안 배어가 클럽이니까 그래서 코베라 불렀는데 그거를 그냥 뒤집어서 베코라고 하자 해가지고 그냥 베코베코라고 지었어요. 난 물어볼 그렇구나. 생각도 못했네. 전 근데 백호님을 베코. 좀 안지 오래돼서 그런가 그냥 너무 백호님은 백호님 같아가지고. 그렇죠. 처음 그렇게 왠지 모르겠는데 너무 잘 어울리는 닉네임이. 이 저는 뜻은 몰랐지만 처음에는 본명을 알았고 이제 나중에 트위터를 하면서 이제 알았으니까 그래서 베코 귀엽게 지었네. 나는 뭔가 그 일본어를 잘하니까 그쪽으로 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오나카가 페코페코. 네, 페코페코는 배고프다. 네. 베코베코는 다른 말이구나. 아무튼 뭔가 그런 쪽인가도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코리안 베어에서 온 거였군요. 네, 맞아요. 네. 신기합니다. 처음 알았습니다. 그럼 닉네임 얘가 나온 김에 혹시 라너님은 닉네임을 어떻게 지게 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아까 백호님 말한 것처럼 진짜 아무런 의미가 없이 네. 지으려고 해서 이렇게 지은 거예요. 이게 그냥
아무 말이나 해서 발음이 그냥 잘 나오는 걸로 지었습니다. 그러셨구나. 저도 비슷해요. 저도 뭐 아니잖아요. 조용히 해주세요. 저는 어원을 알고 있는데 플레임으로 쓰시던 것부터 봤는데 네, 아무튼 저도 재미로 네. 만든 링크를 그냥 쓰고 있습니다. 매춘님의 어떤 사회적 명망을 위해서 조용히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아니 근데 그 저희가 이제 이거 준비하면서 제 주변 비베어 커뮤니티 비베어 좀 웃긴 말이긴 하네요. 베어 커뮤니티에 속하지 않는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혹시 이런 분들한테 궁금한 질문이 있냐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있냐 했더니 거의 공통적으로 도대체 베어의 기준이 뭐야? 그분들이 생각하는 스탠다드 베어는 뭘까?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대답은 뭐가 될까요? 그 머릿속에 있는 어떤 이데아 같은 베어가 있나요? 그 커뮤니티 내에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네. 베어가 되게 넓은 의미로 쓰이기도 하는데 그냥 네네. 통, 뚱 이런 식으로 그냥 넓게 쓰이는데 네네. 어쩔 때는 되게 좁게 쓸 수도 있어요. 이게 네네네. 베어들이 많지만 그 중에 원본 베어가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원 오리지널 베어. 네. 되게 살이 적당히 있고 근데 그러면서도 근육이 있으면서 얼굴의 털은 이제 되게 짙게 나 있고 눈썹도 짙고 혹시 거기에 연령대도 어떤 뭔가 있나요? 연령대 30대가 주류인 것 같아요. 30대. 30대 초중반 정도 가장 예쁜 나이. 이고 머리는 이제 엄청 짧고 네. 노린자. 얼굴형은 되게 이제 둥근 편인데 이러면서 몸매 다 다부지고 이런 그게 약간 일본 만화에서 나올 것 같은 일본의 베어 만화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네네. 거기서 튀어나올 것 같은 사람들을 주로 이제 원본 베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 유명한 만화 그 멘타이코 네, 말고. 맞아. 멘타이코는 거기에 근데 배운 네, 스탠들도 많이 나오죠. 멘탈코는. 네. 그 왜 무슨 영화로도 제작된 그 영화? 약간 베어 영화가 있어요. 나중에 이따 찾아보고 2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네, 뭔지 알 것 같은데 그러면 GMPD 중에 말씀하신 건 약간 M 쪽이 좀 더 메이저에 가까운 건가요? 스탠다드. 네. 근육반 그게 살반의 결과적으로 뭔가. 이게 취향이 뭐 스탠드도 마찬가지로 뭐 안창님을 좋아하시는 분 있고 그렇죠. 뭐 다양하게 송중기 좋아하는 분도 있고 맞아요. 그 여리여리한 분 좋아하는 분 있고 그런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완전 땡그랗게 귀여운 이런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 근육 있는 경우 좋아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분포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제 베어라는 게 사실은 외국에서 들여온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처음에 단어가 만들어졌을 때는 아마 서양 쪽에서 많이 썼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이게 좀 백인 위주로 많이 형성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게 이제 뭐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식으로 아시아에 들어오면서 조금 변형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의미가 지역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같은 배어라고 해도 어떤 문화권에서 쓰느냐에 따라서 좀 지칭하는 그렇겠네요. 체형이나 이런 것들 좀 다를 수 네, 있는 특히 거죠. 이제 서양 같은 경우는 백인의 털이 되게 많은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렇죠. 온몸에 털이 있고 막 얼굴에 털이 있는 건 기본이고 이런데 사실은 이제 아시아 쪽으로 하면은 그런 경우가 흔치 않기 때문에 특히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국 쪽에서는 이렇게 채모가 많은 사람이 되게 드무니까. 맞아요. 네. 그러면은 한국 베어 씬에서는 그런 채모가 많은 분들이 인기가 되게 레어해서 더 인기가 많나요? 그것도 결과적으로 케바케일 것 같긴 한데 하긴 또 그러네요. 근데 그게 희소성이 있으니까 네. 당연히 좋아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고정일 거고 그런 네네네. 사람들은 적으면 당연히 더 인기가 많다고 네.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몰라서 할 수 있는 질문인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은 내부에서 보면은 되게 다양할 수밖에 없는 건데 당연히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건데 사람이 다 취향이 다르니까. 근데 이제 외부 게이가 아닌 사람들이 볼 때는 게이들을 하나로 퉁쳐가지고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는 것처럼 뭔가 그 뭐 게이는 다 이런 남자를 좋아할 거야라는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게이가 그쵸. 아닌 사람들이 네. 생각하는. 근데 그런 거랑 비슷한 질문이라고 또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하나로 되진 않겠죠. 아마. 그래서 그 사실 제 애인이 그 GMPD 월드컵이란 걸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형 월드컵인데 이제 인터넷으로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만든 이유가 그러니까 뭐 한국 게이 이상형 월드컵이라는 게 한동안 기간에 유행해가지고 맞아요. 막 했는데 뭐 128강 이렇게 했는데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단 하나도. 단 하나도. 그냥 일반 게이 월드컵에서 게이 네네네. 월드컵, 게이 상영 월드컵에서 게이 월드컵. 일반 게이는 뭐죠? 네. 네. 아주 알아들었잖아. 네. 그래서 그게 너무 화가 나서 그러면 자기와 비슷한 어떤 취향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걸 하나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막 모아서 만들더라고요. 근데 보면 연예인들로 모아서 뭐 연예인부터 시작해서 운동선수. 운동선수. 네, 여러 가지 이렇게 다 해서 만들었는데 그 결과가 보면 되게 다양해요 생각보다. 네, 그래서 누군가 한 명한테 막 집중되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그래서 스타일도 되게 다양하고 그러니까 엄청 덩치가 큰 사람부터 시작해서 뭐 덩치 되게 조그만데 귀여운 사람, 뭐 수염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네. 되게 다양하게 있어서 그래서 당연히 그 안에서의 다양성은 당연히 존재를 하는데 물론 그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스탠들의 어떤 게이 대통령이라고 했을 때 뭐 지진이 씨라든가 만창인 씨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그런 사람들처럼 이제 베어신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존재하긴 하는 거죠. 네.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어떤 뭐 연예인들 특정 한두 명 하자면 마동석 마동 빼놓을 수 없을 것 같고요. 마동석 씨. 생각을 못해봤네. 고창석 이런 느낌. 고창석도 네. 나름 주류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그래요. 그 정도면 되게 주류. 아니, 저도 그거를 해봤어요. 네. 근데 저는 GMPD 월드컵. 반대로 저도 이제 누를 사람이 없더라고요. 누구를 눌러야 되지? 네. 심지어 아는 사람도 잘 없고 네, 그러니까 그쵸. 모르는 네. 사람들이 막 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구야? 근데 나름 그 씬에 되게 인기 많은 사람들이라고. 네, 맞아요. 그래서 진짜 너무 신기했어요. 이렇게 다르구나. 네. 그래서 연예인들 중에서 조금 이제 덩치 있던 사람들이 살을 빼면 너무 슬퍼요. 제인은 안 예뻐져서. 네, 그래서 제인이 원래 에픽하이 미스라 엄청 팬이었거든요. 근데 아, 살을 엄청 팬이었죠. 뺐잖아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근데 미스라 씨가 수염이 있고 배어라고 할 만큼 이렇게 몸집이 컸나요? 컸죠. 과거에는 컸죠. 컸었죠. 그랬나? 그러니까 기억이 잘 안 그러니까 나. 지금 다른 이미 둘이 너무 작았어요. 앞에 있던 이미지는 이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냈어요. 이제 제외. 네, 월드컵 제가 월드컵 이미 참가 불가. 내 인식에 이제 없는. 네, 약간 과거에 디카프리오는 이제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네 그쵸 그 그쵸. 사람이 이제 없다. 없다. 아니면 반대로 뭔가 아저씨가 되고 뭔가 나이가 들고 네. 살이 쪄서 그 씬에 들어오게 되는 경우도 있나요? 많죠. 많아요. 정확히 누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눈 약간 반짝 빛나는. 주변에는 안정환 선수? 네, 맞네. 되게 약간 뚱뚱해져서 뭔지 알 것 같아. 되게 이렇게 약간 그 얘기하시니까. 중년미가 있고 그래, 그런 그래. 걸 좋아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럼 디카프리오도 반대로 네. 완전 디카프리오, 원래 네. 팅크에 가까운 이미지였잖아요. 그쵸, 맞아요. 근데 지금 완전 나이 먹고 막 아저씨처럼 살짝 됐잖아요. 중후한 매력이 있으니까. 수염도 많아지고. 네. 그럼 반대로 그 씬에서 인기가 많아졌겠네요. 지금 제인도 돈룩거 보고 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진짜요? 네. 너무 신기하다. 너무 좋았어요, 저도. 진짜요? 저는 오히려 저랑 이제 다른 이제 이런 그 다른 배우 안 좋아하는 친구들끼리 얘기할 때 말 조심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정확한 용어가 안 떠올라. 뭐 뭐라고 그랬지 역변했다 이런 말 쓸 수 있죠. 맞아, 역변했다고. 네. 대부분 그렇게 그러니까 말을 하니까. 옛날 그 타이타닉 때 레오나르도 어디 갔냐고. 저도 막 그런 말 했거든요. 하지만 베어 소사이어티에서는 그 정변했다라고 하죠. 음. 어떻게 보면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인기가 없어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름은 여기서 얻는 거네. 진짜. 어디선가는 인기를 신기하다. 얻고 있다. 되게 재밌습니다. 재밌네요, 진짜. 이게 GMPD 월드컵에 생각나는 게 이제 운동 선수들이 꽤 많아요. 이게 연예인들 중에서 뭔가 배어들이 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굳이 운동 선수 중에서 찾아서 많이 넣더라고요. 유도 선수들 중에 좀 헤비급 좀 가면은 좀 덩치도 네, 크고 그쵸, 그쵸. 근육도 많은 네. 분들 많잖아요. 네, 맞아요. 저도 그런 분들을 봤거든요. 저도 해본 것 같아요. 얘기를 하니까 해본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누구지? 유도복을 입고 해서 유도 선수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되게 예. 충격적인 게 아까 전에 그 체형 변화로 인해서 인기를 얻은 게 제인이 또 그 노유민 NRG에 노유민 씨. 예전에 엄청 튀컸는데 갑자기 맞아요. 엄청 맞아요. 커가지고 근데 그 지금 현재 상태를 너무 좋아해요. 다시 한번 빼지 않았어요? 네, 근데 한번 빼고 너무 아쉬워하다가 다시 또 돌아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요요의 마법 그 하시고 다시 편집점. 요요가 오셔서. 그러면 용어 관련 질문들에 이어서 이제 커뮤니티 안에서 쓰이는 대표적 용어들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사실 아까 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랑 비슷하게 이제 비하하는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것들이 이제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건 좀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그 안에서 쓰이는 특정한 용어들이 혹시 있을까요? 질문 다 덧붙이면 그 비하한다는 말을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왜냐면은 너무
아시잖아요. 그 어플이라든지 누군가를 찾는 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데서 이제 뭐 상대방을 자기가 원하는 상대방을 뭐 묘사를 할 때 뚱뚱 죄송 이런 예를 식으로 들면 뭐 그런 것들이 쌍디귿 너무나 만연했기 지읒 때문에. 시옷 이렇게만 딱 쓴다든지 뭐 이런 느낌으로 되게 막 엄청 거의 밈처럼 그냥 하나의 굳어진 표현이 됐잖아요. 네, 그런 그쵸.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마치 모두가 원하는 기준인 것처럼 모두에게 해당되는 기준인 것처럼 좀 그런 게 비춰지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의견이나 뭐 비하적인 표현이 무엇이 있나? 무엇이 있나? 혹은 뭐 거기서만 그 커뮤니티 내에서 이제 사용하는 쓰이는, 용어들 뭐 여기서 네. 예를 들으셨던 뭐 다양한 털공주, 용어들, 네. 자연산 뭐가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듣고 네네네. 싶었어요. 뚱뚱 죄송이라고 하는 네. 그 자음, 네. 네네네. 초성 네네네. 같은 경우에 뭐 뚱뚱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중년도 있고 그쵸, 되게 맞아요. 다양하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베어 커뮤니티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특히 스탠을 좋아하는 베어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자기가 찾는 사람들이 스탠이고 근데 보통 스탠을 좋아하는 스탠분들이 이제 그런 스탠을 좋아하는 베어들을 안 만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적어놓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익숙해지다 보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돼요. 네. 물론 처음에는 약간 충격을 받으시는 분도 있을 거고 네, 그럴 것 같긴 한데 근데 그 부분은 KBC도 어느 정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어요. 그게 말하는 게 당연히 조심스럽게 말을 하시는데 네. 뭐 마르신 분 죄송합니다. 맞아요. 뭐 건장 이상이 좋습니다 하는 맞아요. 거는 사실은 마찬가지긴 하거든요. 외형적인 거를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는 되게 중요하게 처음에 만날 때 뭐 사실 인간 세상이 다 그렇지만 네. 보고 만나다 보니까 저희는 또 어플을 통해서 만나니까 맞아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어려워.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뚱뚱 뭐 이런 게 굉장히 비하적인 용어는 아닌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굉장히 뉴트럴한 단어라고 생각하고 저는 반대로 검색을 할 때는 그래서 덩치로 검색을 해요. 애초에 덩치는 절대로 부정적인 그렇죠. 의미가 있잖아요. 덩치 쓰는 있는 분 찾습니다. 그쵸, 이게 그쵸. 이건 긍정적인 내용이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건장이라든지 네, 건장이라든지 예. 네. 반대로 아까 전에 뭐 KBC 베어 소사이어티 내에서도 이제 반대로 이제 마른 분들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마른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그 멸시적인 발언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뭐 말라 이런 애초에 말라라는 단어 자체가 이게 그렇죠. 멸시적인 단어인 것 그쵸, 같기도 그쵸. 하고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막 나중에 되게 심해지다 보면 막 뼈 냄새 난다 이런 말을 들었었어요. 근데 사실 이게 딱히 베어 커뮤니티라기보다 근육인 사람들이 또 이런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예. 근데 딱 어감으로 뭔지는 알 것 같아요. 이 말이 어디에 쓸 것 같다는 딱 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짜 이번에 이거 인터뷰 준비하면서 뼈 냄새란 말을 처음 들었는데 저도 처음 들었는데 너무 웃겼어요. 너무 뭔지 알 것 같아요. 웃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 아니 그런 감사합니다, 조어 이러면. 자체가 너무 웃겼다. 아, 네, 그쵸. 조어 그래서 방식 냄새 자체가. 난다. 네, 뼈에서 난다. 이거 되게 엄청 마른 이제 슬림, 뭐 슬렌더 이런 체형들에 비하하는 발언으로 쓰이는 것 같고요. 반대로 내부적으로 조금 칭찬 네. 들어간 게 뭐 수더분한 사람 뭐 찾습니다. 이런 수더분한 사람. 네, 그러니까 뭐 이게 굉장히 꾸미지 않은. 네, 꾸미지 않. 그러니까 베어 중에서 약간 판타지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뭐 스탠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자기가 되게 잘생겼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더분하다라는 게 그러니까 막 배우인데 엄청 예쁜 배우야. 근데 이제 막 옷도 막 엄청 귀엽게 입고 다니는데 그게 막 엄청 꾸미지 않고 그냥 후드티에 딱 그냥 이렇게 트레이닝 딱 입고 그냥 걸어다니는 배어를 선호한다거나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그게 같아요. 오히려 예쁜 거구나. 네,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머리도 이렇게 막 하루는 아니겠지만 반나 정도 감지 않은 사람들 막 선호한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뭐 자연 상태의 네, 그런 사람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다. 근데 뭐 반대로인데 엄청 근데 패셔니스타 좋아하는 사람도 꾸미는 걸 있고, 좋아하는 네, 사람도 있고. 그래서 약간 그런 결이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 반대로 이제 엄청 꾸밈 노동 열심히 한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를 저 이것도 되게 재밌는 단어를 생각했는데 털공주라고 하더라고요. 공주. 일종의 뭐 끼순이에 해당하는 단어로 생각하는데 그렇죠. 털은 있고. 네, 털은 엄청 길러가지고 외형은 엄청 이제 배우 같은데 이제 말하는 거라든가 이런 게 너무 이제 남성성이 없다 이런 경우에 이제 털공주라고 하더라고요. 털공주. 약간 비하적인 성격을 띠는 또 단어긴 비하적인 하네요, 성격이 그렇죠? 단어겠죠 당연히. 약간 용리를 들어보시긴 한데 너무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쟤는 너무 털공주야 뭐 이런 식으로 쓰시나? 그럼 이게 그분들끼리 이야기할 때 좀 빠은 표현이다라고 그런 좀 뉘앙스가 있나요? 아니면은 당연히 멸시하는 언어라고 알면서도 생각하고 쓰는 것 거지. 같아요. 네, 알면서 당연히. 쓰는 네. 거죠. 보니까 본인이 본인을 나 털공주야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뭐 네. 본인 스스로에도 끼순이야라고 그치. 하는 거랑 비슷하다 그치. 하시면 그런 느낌이겠구나. 네. 가끔 있잖아요. 네. 네. 저는 끼순이에요. 약간. 끼순이도 사람이다 말입니다. 네. 태공주도 사람이니까. 그렇군요. 근데 수더분이라는 단어는 사실 평소에도 다 쓰는 단어잖아요. 다른 것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 털공주란 말을 안 쓰니까 딴 데서는. 근데 수더분하다라는 말은 그냥 넌 굉장히 수더분한 친구구나 이런 식으로 많이 쓰니까. 근데 그 단어가 여기서 예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게 되게 신기하네요. 재밌는 것 같아요. 털털한 느낌, 뭐 덜 꾸민 느낌이 더 좋아를 수더분한 사람 찾아요로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근데 수더분하다는 건 아무래도 스탠에서도 좀 많이 맞아요. 쓰이는 것 같고 되게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것 그쵸. 같습니다. 일틱의 다른 말. 그치. 그 말 하려고 했어. 결국은 말하는 네, 일틱의 다른 말. 결국은 일틱. 근데 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게이들 커뮤니티 안에서 이런 어떤 소위 말하는 식이라는 게 되게 세분화가 돼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또 자기 식이 아닌 사람은 애초에 섹스 어필이 전혀 안 되는 거잖아요. 전혀라고 할 수 있나? 어쨌든 거의 안 되는 전혀가 안 되는 거잖아요. 덜 된다고 볼 그쵸, 수 그쵸. 있겠죠. 그러니까 게이라고 해서 모든 남자를 다 좋아하는 게 아닌 것이 이런 식으로까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타난다는 게 되게 신기한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일반들을 보면 일반들도 막 이렇게까지 뭐 예를 들어 헤테로 여성이 남자를 이런 식으로까지 세분화해서 나는 이러이러한 특정한 남자가 좋아라고 하나요? 근데 그거는 네네네. 이제 스탠들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한 가지로 좀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게이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그게 스탠하고 베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갖고 이게 그렇게 신기한 현상인가 하면 저는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래요? 저는 뭐 그런 분들은 본 것 같아요. 일반 남성 중에 좀 통통하신 여성분들을 선호한다는 식으로 하고 그런 분들을 만나고 주 여자친구들 보면 그분은 심지어 뭐 되게 말랐는데 그런 식의 뭔가 취향이 있는 경우는 봤거든요. 그러니까 체형에 대한 취향. 그러니까 일반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저희는 자연스러운 만남이 아무래도 어렵다 보니까 이제 이런 외형적인 것들 하나로 이제 획일화시켜서 이런 사람을 찾아요. 뭐 저는 이런 사람이요라는 것들에 되게 익숙해 있잖아요. 저는 뭐 어느 정도 숫자로 그리고 저희는 표현이 되니까 어떤 키에 어떤 몸무게에 뭐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그래서 좀 더 저희는 그게 좀 앞에 나와 있다 뿐이지 뭐 일반들도 다 비슷하게 취향은 저는 마른 사람이 좋아요. 뭐 저는 통통한 사람이 좋아요. 남녀노소 대부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게 이제 스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뚱뚱한 사람을 좋아한다 하면 그게 어느 정도 패티시화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게이 커뮤니티에서는 그냥 너는 뚱식이야 뭐 스탠식이야 이런 식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차이가 아닐까 싶어요. 패티시도 패티시와 취향의 차이가 참 애매한 것 같긴 한데. 네. 아무튼 결국 약간 저는 반대로 생각할 때 이제 헤테로 소사이어티에서는 결과적으로 정상성이라는 게 너무 소중하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그런 정상성에 벗어나는 어떤 발언을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조심스러운 것 같고 굳이 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많이 이제 표출이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반대로 그래서 반대로 게이 커뮤니티는 너무나 솔직하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맞는 네. 것 같아요. 그 말도 맞겠네요. 그렇죠. 왜냐면 일반적으로 미디어에 나오는 예쁜 남자, 예쁜 여성의 그 정해져 있고 네. 그런 것에서 좀 벗어난 걸 좋아하면 넌 패티시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말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패티시를 굳이 드러내지 않는 문화가 헤테로 사회는 이미 너무 더 만연해 있고 있다. 하니까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욕망들을 다 드러내 보면 결국에는 게이신과 크게 다르지 않게 다양할 것이다. 다양하고 굉장히 구체화되어 있을 것이다. 네. 라는 추측이신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네. 약간 이거에 대해서 그냥 네. 되게 다른 이야기일 수 있는데 네네. 그 최근에 미스터 트롯 그 네. 프로그램을 할 때 되게 그 탑 세븐이라고 하는 그 맨 마지막에 네. 파이널 올라가신 분들이 뭐 한 번 좀 미성년자라서 좀 그렇긴 하지만 다양한 어떤 취향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되게 저희 어머니만 해도 좋아하는 가수가 따로 있고 또 주변을 보면 다 다른 거예요. 그 가수가 어떤 한 사람은 집중되는 게 아니라 네. 다양한 외모를 가지셨고 그쵸. 다. 네. 그래서 다양한 취향들 다 반영하고 있구나 그런 걸 보면 네, 그렇다고 생각해요. 하긴 뭐 그분들이 단순히 노래 실력만 가지고 뽑히진 않았겠죠. 어느 정도 외형도 당연히 크게 작용을 했겠죠. 네. 거기까지 올라가는 데까지. 결국엔 인기 투표니까. 아까 그 라너님께서 얼핏 얘기하셨듯이 이제 베어라는 개념이 이제 해외에서 들어온 개념이다 보니까 기존에 어떤 개념이 있었을 것인데 그게 또 이제 한국에 이식되는 과정에서 한국의 그런 문화와 결합을 해서 좀 의미가 좀 달라졌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좀 KBC 커뮤니티만의 좀 해외와 구별될 만한 그런 특징들이 혹시 좀 있을까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건 약간 이게 해외 배여 씬을 좀 지금 경험을 해본 경험이 있어요. 그렇긴 하네요. 그냥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털 여부가 아닐까 싶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정도? 디폴트로 털이 좀 많은 경우가 많고 네. 그렇죠. 근데 제 생각에는 뭐 옷 입는 방식이라는 게 이런 게 아무래도 차이가 날 것 같고 그 뭔가 좀 서양 배어 같은 경우는 좀 더 뭔가 이게 시골의 그런 패션을 많이 차용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네네. 한국엔 또 완전 그런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냥 그런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시골의 패션은 어떤 패션이죠? 뭔가 이렇게 럼버잭이라 해갖고 뭔가 이렇게 청바지 입고 뭔가 이렇게 나무 팰 것 같고 산속에서 살 것 같은 플리스 셔츠 입고 네네 그런 게 완전히 똑같진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선 산속에 살면 그 자연인이다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맞아요. 저는 이제 어쩌다 보니 일본에 조금 살다 왔는데 네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되게 유사한 것 같긴 해요. 근데 일본은 아까 그 GMPD라는 용어가 있는 것처럼 굉장히 그게 거기 안에서도 난 GMPD 중에서 뭐 피인 사람이 시기예요. 뭐 이런 식의 굉장히 구체적으로 뭔가 되어 있고 심지어 게이바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 정도로 세분화되어 있지 않은데 애초에 통스텐이라고 해서 스텐을 좋아하는 배어를 좋아하는 스텐들만 입장 가능한 바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애초에 그래서 흔히 말하는 뭐 한국으로 치면 KBC와 통스텐 자체가 애초에 구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게 자체가 네, 그래서 가게 되면 이제 가게에 앉을 때 애초에 마스터가 딱 사람을 보고 넌 여기 앉아 이렇게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번갈아 앉을 수 있게끔 그래서 베어스텐 이렇게 앉을 수 있게끔 바에.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서로 막 이야기하게 막 해주고 막 그런 식으로까지 이렇게 커뮤니티가 되어 있거든요. 신기하다. 약간 남녀 번갈아 앉히는 느낌이네요. 네네네 맞아요. 네, 정확해요.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사실 탑바텀 같은 경우는 이제 눈으로 드러나진 않는데 이제 이런 체형으로 갈리는 것들은 눈으로 보이니까 좀 그런 게 되겠네요, 진짜. 네, 그래서 그런 뭐 가게가 하나가 있다가 아니라 그런 가게가 여러 개가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애초에 통스탠들이 갈 수 있는 가게도 막 서너 개가 되고, 물론 스탠들이 갈 수 있는 가게는 더 많겠죠. 뭐 더 다양하게 그 안에서 세부화될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험한 곳들이 이제 그런 곳들밖에 없어서 이제 그런 식으로 되게 조금 더 풀이 커지면 커질수록 좀 자연스럽게 그런 게 발달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일본 어디에 살다 오셨어요? 전 도쿄. 혹시 그런 데서 뭐 있었던 재밌는 에피소드 같은 거 썰 풀어주실 수 있나요? 재밌는 재밌는 썰 뭐가 있지? 네. 그런 바에서 방송 있었던 일 불가용 같은 아닌가요? 거. 방송 불가요? 네. 딱히 근데 그런 바가 엄청 문란하거나 그런 바는 아니고, 네 그런 건 문란한 썰을 기대한 건 아니에요. 그런 거였어. 그냥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좀 잘생긴 사람이 들어오면 그 옆자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되게 나 오늘 여기 앉을래 해가지고 마스터 자리 바꿔줘 이렇게 해가지고 바꾸는 경우도 있고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그런 데서 실제로 뭔가 좀 어떤 뭐 커플링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나 봐요. 네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러려고 오는 거 아닌가요? 뭐 그렇긴 한데 그게 또 생각보다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긴 하지. 저는 야동 얘기를 사실 해도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GMPD라는 얘기를 하셨을 때 어떻게 지나가다 봤던 그냥 저는 통칭해서 배어 야동이라고 생각하고 넘겼던 것들이 생각해보면 되게 세분화돼서 그렇게 나왔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보면 좀 더 아까 D 쪽 안경 쓴 뭐 그렇게 몽실몽실하신 분들만 나오는 그런 표지도 있었던 것 같고 네 맞아요. 근육이 좀 많은데 건장한 분들이 나오는 표지도 있었던 것 같고 해서 그 일본은 또 그런 게 많잖아요. 되게 취향에 다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비디오 그게 나오니까 그래서 그게 레이블마다 조금씩 지향하는 바가 다르다고 볼 수가 그러니까 있죠. 다 소비자들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그 생각을 못 해봤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 그렇죠. 그게 되게 딱 그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근데 그럼 통스텐을 묶어서 나오는 그런 레이블도 있나요? 이런 질문 좀 너무한가? 그거 못 들어봤는데 그렇죠. 못 본 것 같아서. 당연히 이제 스테인이랑 통이랑 같이 하는 거는 많겠지만은 굳이 그런 거를 레이블까지 만들 정도는 아니다. 아닌 것 같아요. 반대로 양쪽 다 수요를 못 채워주는 거 아니에요? 그럴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배어를 좋아하는 사람은 배어만 나오면 되는 거고 스테인 좋아하는 스테인만 나오면 되는 거니까. 그러네. 네. 하긴 또 그러네요. 그러네. 둘이 하는 걸. 근데 그걸 그렇게 둘이 말하다 현타 왔어 약간. 둘이
그렇게 둘이 나오는 거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긴 그러니까 나는 그 바도 있다고 존재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막 그게 레이블까지 있는 것 같지는 그러니까 않은데 메이저 취향은 아니게 돼버리네. 그런 그쪽에서는 극소수 취향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겠네요. 네, 그 말이 맞네요. 스탠 좀 스탠 쪽을 보면 되고 맞아. 배어 좀 배어 맞아. 쪽 보면 되니까. 그 두 분은 그렇게 각각 그 원하는 거를 이렇게 뭐 소비를 하시나요? 네, 저는 그래서 사실 베어 야동 레이블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저도 스탠 분들 주로 보는 그 레이블들, 네네. 코트 뭐 이런 약간 너무 직접적이긴 한데요. 네네네. 뭐 그런 레이블들 보통 보는 것 같고. 네. 나노님이 오히려 그쪽은 또 잘 아시겠네요. 저는 배어들 많이 나오는 거를 그쵸. 조금 많이 보는 편이고요. 거기 레이블들이 몇 가지가 있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말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뭔지 본 것 같아서 지나가면서 봤던 그런 것들. 갑자기 너무 얘기로 넘어와서 죄송하지만 매출 네. 잘했어요. 니값 감사합니다. 아니 사실 따지고 보면 말해놓고 보면 너무 당연한 건데 그 생각해보지 않았던 내용이긴 하네요. 네. 한국에서는 왜냐면 그런 취향 아무튼 잘 안 보여이니까 베어 커뮤니티나 베어 술집들은 뭐 종태원 정도 가야 뭐 한두 개 있을까 말까잖아요. 그래서 한두 개보단 더 있을걸요? 많아요. 제가 모르는 거예요. 가시화되지 않아서 이렇게. 그러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보인다기보다는 모르는 거죠. 제가 배제당했고 찾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관심이 없으시죠.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훨씬 많나요? 저는 한 군데 가본 적이 있어요. 거길 갔던 건 아니고 그 위에서 하는 술번개에 간다고 갔었는데 네, 아무튼 많이 있나요? 몇 년 전 기준으로 한 적어도 4-5개 넘게 있었던 것 같은데 한국에도 꽤 이게 있구나. 되게 재밌는 게 베어 술집들이 되게 맛있는 안주를 내놓기 위해 되게 엄청 유명해요. 맞아요. 그 질문에도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전에 그래서 약간 이게 베어 술집 먼저 됐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이제 저기 맛있대 하면서 베어들하고 스탠들이 같이 이렇게 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스탠들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술집이 되면서 다시 이제 베어들은 또 다른 베어 술집을 찾고 이렇게 계속 돌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재밌는 현상인 것 같아요. 심지어 익선동이 뜨면서 베어 술집이었던 그 안주 맛있는 술집 하나가 막 일반들 블로그에도 막 네, 맞아요. 후기가 올라가고 그 후기 보면 여기 되게 신기한 게 여기 남자들밖에 없어. 남자분들밖에 없더라고요. 안주 너무 맛있는데 왜 여기 남자분들밖에 없죠? 역시 남자들밖에 없는 게 거친 분위기가 있네요. 이런 식으로 올리시고 눈치 좀 챙겨주세요. 약간 모두가 생각하는 그 술집입니다. 네. 맞아. 그러면 이제 스탠들한테 뺏긴 거네요 결국. 맛있던 베어 술집을.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짤 중에 하나가 그 모든 산업은 게이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 여성으로 넘겨가고 그다음에 산업이 된다. 아 진짜. 네. 짤이에요. 네, 짤이 있어요. 그 어떤 여성분이 시작은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그러니까 gay comes the first, 그다음에 ladies, 그다음에 industry가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 gay 앞에 이제 술집에 한해서는 베어가 있다고 생각해요. 멋있다. 저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되게 스테레오타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 베어분들이 뭔가 잘 먹을 것이다. 맛있는 걸 잘 찾아 먹을 것이다. 맛있는 거를 먹고 것이다. 많이 먹을 것이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편견이라면 편견이지 않나요? 사실 아닌 사실이에요? 저는 편견이라 생각하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외국에 나가서 한국에는 김치 냉장고가 있다며 하면 이제 한국 사람들이 모든 한국 가정에 김치 냉장고가 있는 건 아닌데 우리 집엔 있어. 우리 집에 3개 있어. 네, 그런 것처럼 저도 뭔지 알겠다. 먹는 걸 엄청 좋아해가지고 제가 뭐 딱히 말씀드릴 수 없는데 되게 맛집 많이 아시잖아요. 네, 그렇죠. 먹는 걸 너무 좋아해서. 그때 전에 매춘님이랑 백호님네 몇 번 한 2번 정도 놀러 갔었나요? 놀러 가서 되게 맛있는 거를 많이 먹고 왔던. 같이 만들어서. 만들어서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삼식님도 요리 잘하기로 되게 유명하시잖아요. 맞아요. 유명한가요? 어디서 유명하죠? 소문 많이 들어가지고. 친구들한테 한 번도 먹지 못했는데 유명하다고 얘기만 들어가지고. 이게 초대를만 받고 초대를 안 했다는 맞아요. 초대하십니다. 초대해야죠. 2번이나 불렀는데. 눈치 좀 챙겨주세요. 네, 그래서 그게 약간 더 인상이 남는 것 같아요. 쟤는 덩치도 저런데 먹는 것도 좋아해. 근데 반대로 삼식님 굉장히 제가 볼 때 스탠이신데 아무도 삼식님한테 저 사람 먹는 거 엄청 좋아하고 막 집착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잘.
집착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저도 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 하는 것도 좋아하고 술을 먹는 걸 좋아하지. 음식을 먹는 걸 좋아하는 거잖아요. 네. 미식가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어쨌든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아해요. 네. 저도. 네. 그러니까 물론 경향성은 존재하는 것 같은데 뭐 게이들이 패션을 굉장히 신경 써라고 했을 때 물론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은 거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닌 것처럼 비슷한 것 같아요. 아까 뭐 우스갯소리로 김치냉장고 비유를 하셨지만 근데 진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뭐 입 짧은 분들도 많이 계신 어쨌든 계실 네, 거고 네. 당연히. 아니 근데 그걸 유지를 하려면 근데 뭐 사람마다 기초 대사량도 다르고 좀만 먹어도 찌는 사람도 맞아요, 있고 맞아요. 많이 먹어도 안 찌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이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막 사회 특히 한국 사회에서 씌운 어떤 프레임인 것 같아요. 막 뚱뚱한 사람은 무조건 저 사람은 무조건 엄청 많이 먹을 거야라고 맞아. 생각하는 거. 너 왜 이렇게 조금 먹어? 약간 이렇게 말한다거나. 또 이따가 얘기해볼 어떤 바디쉐임하고 좀 연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뚱술집은 다 맛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게 괜찮은 말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서 여쭤봤습니다. 네. 근데 네 경향성이 있는 것 같아요. 매우 높은 것 같아요. 혹시 아니 근데 뚱술집만 가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두 분. 그래서 다른 데도 가보셨을 거예요. sten술집도 가보고 전 뚱술집도 그쵸. 가보고 하는데 확실히 다른가요? 그냥 기본적으로 맛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 양도 많았고 그 양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차이가 아닌가. 근데 저도 그래서 친구들끼리 그러니까 스텐 혹은 미분류 친구들끼리 같이 미분류 그런 베어 술집 중 하나 갔던 기억이 지금 나는데 저희끼리는 갔는데 이제 약간 눈초리가 곱지 않은 거지. 제가 여기 왔지 이런 느낌. 아니면 한번 보고 그냥 이제 자기들끼리 할 말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오히려 편하게 먹고 근데 우리끼리 먹고 나왔는데 약간 게이 술집에 있는 헤테로 커플 같은 느낌이 아니었을까요? 약간 그런 기분을 좀 느꼈죠. 네. 네. 실제로 저 예전에 입장도 거부당했던 적이 있어요. 입밴이라고 하죠. 네. 예전에 티 술집에서 이제 망했으니까 이런 말 상관없지 않을까요? 네, 맞네. 탄이라는 어떤 술집이 있었는데 거기 근데 벌써 엄청 예전이에요. 한 6, 7년 된 것 같아요. 최소한 더 됐나? 아무튼 그때 그 술집이 이제 안주가 맛있고 양이 많은 그런 술집으로 유명해서 그때 저랑 비슷한 체형의 친구들이 한 5-6명이서 이제 거기 가자 해서 주말이었어요. 갔는데 이제 딱 들어갔는데 입구에서 딱 봐도 테이블 텅텅 비어 있는데 그때 이제 초저녁이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밥도 해결할 요량으로 갔는데 딱 봐도 다 비어 있는데 갑자기 안 된다는 거, 다 예약돼 있다는 거예요. 이거 입장 거부구나. 네, 입장 거부죠. 네. 스탠으로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하기 되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 네, 그렇게 또 반대로 베어를 입밴하는 경우도 베어는 있나요? 입밴을 하는 경우는 사실 전 당해보진 못했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네. 이득 많이 먹어주고 많이 팔아주면 땡큐이지 뭐. 네,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전 주변에서 굉장히 눈치를 많이 줬다라는 얘기는 들어갔고 이게 베어들한테 네 스텐 술집인데 베어가 들어가려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막 되게 눈치를 줬다 이런 얘기는 근데 들어봤어요. 애초에 스텐 술집이라는 카테고리가 있나요? 그게 그냥 일반적인 게이 술집 아니야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스텐 술집이 가능성이 그러니까,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베어 술집이 아닌 곳인 거죠. 네, 근데 그냥 제가 보기에 스텐 술집하고 베어 술집으로 나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냥 그거는 그렇게 입장의 차이인 것 같은데. 들어있는 사람 슬쩍 보면은 이렇게 알 수 있는 정도긴 그렇구나. 하니까.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스텐 쪽에 가까워서 못 느꼈던 걸 수도 있겠네요. 이게 베어 술집에 가는 눈치를 이제 스텐 술집에 가는 베어들도 느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입장이 되면 좀 다르게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입장을 좀 바꿔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네요. 네, 미러링 당하셨다. 그래서 반대로 저는 제 애인이랑 같이 이제 뭐 그런 술집 그때 갈 때 항상 베어 술집이면 저를 항상 앞장 세워요. 애인분이 약간 너가 일단은 빨리 입장 패스하고 그 다음에 자기 들어가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도 많이 했습니다. 친구들을 많이 데리고 배워서 눈치 보게 되죠. 그렇죠. 아무래도 내가 앞장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니구나라는 느낌을 받는 거죠. 그럼요. 그렇죠. 왠지 부담스러운. 딱 들어가면 어쨌든 사람들이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나를 한번 쫙 스캔을 하는데 근데 이게 쫙 스캔을 하는 것도 부담스럽지만 흘찍 보고 안 보는 것도 기분이란 말이죠. 이렇게 무시당하는 기분. 나는 약간 여기선 투명 인간이네 이런 기분도 한번 좀 느껴보면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더라. 네.
그렇죠. 재밌네요. 그래서 그 뒤로 안 갔어요. 거기. 그래서 망하지 않았나? 아 네. 그런가? 탄이 그 건너 2층에 더 있는 낙원상가 올라가는- 2층 옆에 맞아요. 온스 2층에 가는 있는. 길에 종로역에서 네. 삼가역에서 온스 가는 길이 지금 이라고 있어요. 그 위치에. 네. 어. 내가 만든 탄이 아닌데 탄 말고 포차 건너서 이쪽에 위에 어. 그래 거기도 네. 뚱술집 맞아요. 모르지. 거기 아예 모르고 거기 몇 번 가봤어요. 네. 거기 맛있더라고요. 유린기 맛있는 걸로 쓰고. 근데 이거 나가도 되나? 상호 나가면 좀 그렇지 네, 않을까요? 그렇죠. 네. 아, 저 근데 하나 궁금한 게 말하세요. 라너님 제가 듣기로 뚱투게더라는 어떤 커뮤니티를 만드셨다고.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창립 누가- 멤버라고. 네, 누가 만들었는데 거기 들어갔습니다. 이게 굉장히 네네네. 웃긴 일인데 네. 연세대 성소수자 동아리 컴투게더라고 네, 있는데 네, 그 알아요. 모임에서 뚱식인 사람들이 모여갖고 갑자기 모임을 만든 거예요. 그냥 소모임 같이. 네네네. 근데 그게 굉장히 그 사람들에게는 해방적인 일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뚱식의 이야기를 이제 이해해줄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네. 갑자기 이렇게 어떤 우연치 않은 기회로 모여서 네. 자기 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공감을 받고 하는 게 되게 재밌었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 성소수자 동아리에 어떤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서 들어왔는데도 충분히 소속감을 못 느꼈던 거네요. 그 모임이 생기기 전에는. 뭐 소속감이 못 느꼈다라는 건 아니지만은 할 수 있는 얘기가 조금 좀 제한됐다. 한계가 있었죠 분명히. 그러네요. 그럼 그 모임이 지금까지 잘 유지가 되고 있나요? 아니요, 이제는 이제 해산. 아 그래요? 회사? 그냥 사모임? 그때 했던 친구들끼리만 그냥 모이지 않게 된 거죠. 애초에 그런 뭐 공식 소모임 같은 건 아니었나 보네요. 그냥 사적인 모임이었습니다. 아 재미로 만든. 그렇죠. 이름부터 난 그렇구나. 너무 재밌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잘 지었죠. 뚱투게더. 그럼 거기는 그러면 뚱식인 스탠도 있고 뚱식인 그러니까 뭐 네, 아까 그냥 말씀하신 잘 KBC 섞여 같은 있었던 분들도 것 계시고. 같아요. 네. 애초에 세 분다 될 만큼 이렇게 풀이 크지 않다 보니까 이게 다 그게 그런 거지 하면서 다 뭉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커뮤니티 자체가 약간. 그렇구나. 네. 저번에 들었던 얘기가 생각이 나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어떻게 만드시게 됐는지. 다음 질문으로는 데이팅 앱도 저희들 개이들이 쓰는 앱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쪽 베어 커뮤니티에서 주로 쓰는 앱들도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 이름을 직접 얘기를 해도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안에 좀 특징 같은 걸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구몬이라는 어플에 이제 9마리의 몬스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사람이 그 몬스터를 지정을 받아요. 그 곰도 있고 강아지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동물이 있는데 네네네. 근데 그게 그냥 지정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체형, 사람들의 취향에 따라서 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9가지로 어떤 가입자를 카테고라이즈가 되는구나. 세분화하는 거네요. 네네. 카테고리 넣는 거네요. 그래서 되게 몬스터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사실 곰, 돼지 아니면 강아지 셋 중에 하나라고 보면 돼요. 또 뭐가 다른 게 있어요? 늑대, 들소 뭐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 근데 정말 흔치 않은 몬스터라서 왜 그게 흔치 않은 거죠? 궁금한데. 그냥 이게 식에 따라서 나뉜 거라고 보면 돼요. 되게 드문 식인 뭐 그런 건가요? 구몬에 네. 애초에 뚱식인 사람이 너무 많아갖고 네. 근데 그 뚱통 베어로 이제 분류된 사람들이 다 곰으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강아지로 분류가 되고 그 중에 좀 살이 많으신 분은 돼지로 분류가 되고 이런 식으로 나뉘었는데 그게 고착화가 된 거죠. 시스템을 잘못 만들었는지. 근데 이거는 되게 뭐라 해야지?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 빨간 어플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점유율을 갖고 있어요. 오히려. 네, 원래 일본에서 만든 어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애초에 구몬이라는 게 베어 씨는만을 위한 건 아닌 네, 거죠? 아니에요. 게이들을 네. 다 위한 네. 어플인 거죠?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점유율 1위인 앱인데 이제 한국에 들어올 때는 한국은 약간 빨간 어플이 워낙 점유율이 높다 보니까 이제 주로 그걸 많이 쓰다 보면 거기서 느낄 수 있는 한계점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는 보통 스탠 위주의 어떤 그런 매칭이 되다 보니까 그걸 피해서 이제 그러면 다른 어플을 써보자 했을 때 구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게 잘 구분이 된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어떤 체형의 사람도 알 수 있고 그다음에 내가 어떤 체형인지도 이걸 되게 간단하게 알릴 수 있으니까 보통 그걸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저는 구몬이 애초에 베어 앱이 아니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진짜요? 지금 네. 처음 알았어요. 저도 당연히 네. 베어신에서만 쓰는 앱인가 보다라는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그래서 몇몇 몬스터에 이렇게 집중이 되는 거군요. 네. 이미 다른 몬스터들은 다 빨간 어플에 있다. 의미가 없네요. 몬스터 나누는 게 거기서는. 근데 이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요? 왜냐면은 곰 돼지인 사람하고 강아지인 사람하고 뭔가 구분이 되거든요. 네네네. 왜냐면은 보통 스탠슬림 같은 경우에는 강아지를 분류가 되고 베어들은 곰 아니면 돼지를 분류가 되니까 그걸로 뭔가 이렇게 필터링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쓰고 그래서 그 자기 몬스터가 곰인 거를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그 브리딩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네네. 그 서로 이제 먹이를 주고받고 하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거를 통해서 몬스터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거를 신경 쓰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좀 그게 궁금했어요. 브리딩이 정확하게 뭘 가리키는 거죠? 약간 상대한테 마음에 든다. 하트 날리는 것 같은 건가? 같은 표현인데 그거를 먹이를 준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몬스터니까 먹이를 준다. 근데 그게 이제 호감의 표시도 되지만은 자신의 몬스터에도 결정을 주는 재밌는 시스템. 그래서 영향이 생기는군요. 네네. 내가 주냐, 내가 뭘 받냐에 따라서. 자신이 지정된 몬스터가 있고, 그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몬스터의 타입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곰을 좋아한다라고 하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좋아를 눌러주면 그 사람은 점점 곰으로 되는 거예요. 본인이 내가 좋아하는 게 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한테 좋아요를 많이 눌러줘야 내가 자기가 곰이 되는 거예요. 내가 곰이 되고 싶다. 그쵸, 곰이 되는 게 당연하죠. 아니고. 네. 저는 내가 좋아하는 몬스터가 애초에 내가 정하는 건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정할 수 있고요. 내가 좋아하는 몬스터를 당연히. 근데 내가 반대로 좋아하는 사람들 누르다 보면 어떤 사람을 좋아한다? 이것도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나는 처음에는 강아지라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예를 들면 내가 베어야. 그러면 사람들이 베어를 좋아하는 사람이 나한테 좋아를 많이 누르면 내가 원치 않게 난 강아지가 베어가 당연하죠. 되는 거죠. 네. 빅데이터 내가 정체화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구나.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한 거고. 정체화 당하는 거예요. 되게 일본 앱 같네요. 약간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신기하다. 그 넷플릭스나 왓챠라든가 그런 데이터들 보면 저희 그런 식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장르 이런 것들이 다 되잖아요. 맞아요. 그거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빅데이터는 결국에 빅데이터 수집해서 알고리즘 돌려가지고 이 사람은 이런 걸 좋아한다. 네, 맞죠. 네. 취향 분석해주는 거네 한마디로. 그쵸, 네. 넌 강아지고 싶겠지만 너는 베어야.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재밌다. 처음 알았네요 진짜. 네. 써볼 일이 없어가지고 한번 써보세요. 아니, 데이팅 앱을 안 쓴 지 너무 오래돼서. 반대로 되게 전 스탠을 좋아하는 배우다 보니까 그 앱에서는 약간 그냥 아무나 거기에 올라와 있는 스탠한테 연락을 해도 다 그냥 나 같은 체형을 좋아하는 사람이겠거니가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보통 빨간 어플은 다 스탠이어도 뭔가 그 중에서 나를 좋아할지 안 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제 메시지를 보낸 거랑 그게 좀 다르다 생각해요. 반대로 저 같은 경우에는 거기 있는 통뚱부들에게 연락하면은 좀 높은 확률로 KBC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의 브리딩이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쵸. 그게 곰이냐 강아지냐. 그것도 뜨는구나. 네. 내가 네네. 베어인데 베어를 좋아한다. 베어인데 강아지를 좋아한다. 뜨는 거죠. 네. 그게 되게 최적화돼 있어서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베어 씬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 취향을 그렇게 딱 나타내기가 쉬워서 좋네요. 미분류들은 울겠네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했듯이 내가 최대한 어떻게든 베어가 돼야겠다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막 아까 말한 분들이 미분류 분들이구나. 애매한 분들. 그 뭐 어플과 상관없이도 미분류의 경우에는 뭐 자기가 베어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스탠 쪽으로 가거나 이런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죠. 이거 그렇죠. 잘 팔리기 위해서. 잘 팔리기 위해서. 게이로 살기 너무 빡세다. 팔아야죠. 팔아야 사는 그래서 사이는. 되게 다른 이야기긴 한데 제 주변에서 이렇게 전향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전향이라는 말이 이쪽 중에. 그러니까 제가 아주 예전에 뭐 예를 들어서 번개로 만났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어플을 통해서 만났다거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이제 관계가 깊어지면 뭐 연락처도 교환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이제 카톡을 보면 생일이 뜨니까 생일이 뜨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통통해져 있어요. 웬 근데 배어가 있어요. 누구지? 하고 이때 보고 있으면 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엄청 스탠이었는데 이분은 엄청 노력을 하셔가지고 이제 배어가 돼서 이제 KBC로 진입을 하는 이제 이런 케이스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뭐 굉장히 자기가 스탠식 배어였는데
나는 스탠식 베어에서 이제 더 이상 안 팔리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열심히 이제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이제 스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기의 식 때문에 자기의 체형을 계속 변화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경우를 본 게 그분이 아마 베어를 좋아하는 스탠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언어가 있더라고요. 얼스 몸통. 네, 얼스 몸통. 얼통 몸스. 얼통 몸스 있죠. 몸스. 네. 얼굴은 뭐 스탠인데 몸은 통 네. 혹은 반대. 그런데 이제 애인을 사귀었는데 그 친구가 얼굴은 통인데 몸이 이제 스탠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 친구를 계속 먹인 거지. 애인한테 맛있는 걸 계속 먹여서 이 친구를 내가 좋아하는 체형으로 만들더라고요. 결국. 그래서 이게 그 취향의 세계는 참 이게 딥하구나. 와 독하다. 네, 그런 친구를 봤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좋아하는 체형으로 애인을 만드는 거지. 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헤어지면은 나는 살만 남는 거잖아. 이것도 굉장히 이제 언피시한 그렇죠. 네.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 나는 배우가 되고 싶지 않았는데 그랬을 수도 있지. 그냥 이 애인 맞아요. 때문에 이렇게 됐다가 막상 헤어지고 났는데 나는 원치 않게 배우 순위에 들어와 있어. 맞아, 이런 그럴 수 경우도 있죠. 있잖아요. 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네. 얼통 몸통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네, 그런 케이스를 봤습니다. 맞아. 저도 봤어요. 저는 아는 동생이 있었는데 되게 열심히 몸을 키우더라고요. 네, 맞아요. 되게 처음 봤을 때는 되게 귀여운 트윙크 느낌이었는데 본인이 그런 쪽이 되고 싶었는지 막 수염도 엄청 기르고 막 이런 크림까지 발라가면서 네, 맞아요. 네. 발목 크림. 네, 발목 크림이죠. 발목 크림에서 구레나룻이랑 턱수염 연결하고 그래서 그게 몸도 굉장히 키우고. 중요해요. 그 씬에서는 이게 연결이 되냐 안 되냐가 약간 일종의 약간 진골이냐 육두품이냐의 느낌으로. 진골. 근데 이거 되게 타고나는 것도 그러니까, 크잖아요. 맞아요. 네. 한다고 되는 게 네. 아니잖아요, 사실. 맞아요. 백호님은 이렇게 연결되시는 것 같은데 되게 타고나신 거죠. 네, 타고난 거죠.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많겠어요. 이런 거를. 근데 딱히 막 예전에는 굉장히 그거에 대한 집착이 심했던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이. 물론 지금도 집착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긴 한데, 근데 요즘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한국엔 아무래도 수염을 기르면서 기르는 분들이 적다 보니까 미디어에 노출되는 직업군도 되게 한정적이고 어른들이 너는 왜 수염도 안 깎고 약간 이런 말을 하잖아요. 뭔가 정리가 안 됐다는 느낌으로. 이게 되게 갈등이 되는 부분인 거죠. 왜냐하면은 KBC 같은 경우에는 털이 있으면은 되게 잘 팔리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죠. 일반 사회에서는 또 그렇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이 그렇죠. 있으니까 일반적인 회사에 다닐 때 수염을 이렇게 기르고 가면은 좋아할 건 거보다는 불호인 경우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든단 말이죠. 대부분의 이제 직업군에서는. 그래서 내가 팔리고 싶어서 수염을 기르고 싶은데 실제 사회생활을 위해서는 그러기 어려운 그런 분들이 꽤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난 크림을 발라서 날 거면 그 크림 머리에 발라서 머리도 나게. 원래 그게 머리용이에요. 그래요? 원래 머리용. 원래 머리용인데 그거를 그게 그런 게 있다. 원래 머리용으로 나오는 크림이에요. 근데 그걸 되더라고요. 여기다 그걸 이렇게 거예요? 바르니까 여기가 수염이 없던 애들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있던 게 굵어지고 이 정도가 아니고 진짜 없는 자리에 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요? 보통은 이제 있던 게 굵어지는 경우가 많은 그래요. 것 같아요. 근데 수치 별로 없고 되게 막 듬성듬성 거의 없었는데 다른 그거를 시술을 열심히 한 거 아니에요? 바르니까 진짜 여기가 막 짙어지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노력을 많이 하시네. 거기 바르면 또 거기에 여드름이 엄청 많이 나거든요. 그래요? 네, 그게 그래서- 결국엔 테스토스테론 이런 건가요? 근데 제가 정확하게 그것까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호르몬 관련이 부작용이 이제 여드름이 많이 난다. 아이고. 그래서 그걸 감수하면서까지 열심히 바르더라 다들. 네. 힘들다. 정말 힘들다. 참 네. 팔리기 힘드네요. 배우러 살기 너무 힘들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자연산 그 얘기는 아직 안 했어요. 자연 오리지널 아까 오리지널 네, 얘기했어요. 오리지널 배우. 그게 네. 그러니까 결국은 태어나기를 근육 뭐 살 수염 같은 걸 다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별 다른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배어에 가깝게 이제 체형이 당연히 유지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해요. 노력을 해야 유지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타고난 사람을 곰수저라고 하거든요. 곰수. 너무 귀여운 언어가 너무 많다 오늘. 곰수저. 곰수저. 근데 궁금한 게 그게 구분이 어떻게 되죠? 이 사람은 본투비 배우구나랑 노력했구나가 어떻게 구분이 돼요? 보면 알아요. 알아요? 보면 알아요. 이거를 많이 보면 알아요. 많이 보다 보면 느껴지는구나. 이게 수염 같은 경우에도 이게 네. 이거 사람 진짜 수염 자체가 짙은 사람이구나가 보이고 아니면은 뭐 메이크업이나 뭐 이런 걸로 커버하는 사람도 있고 진짜 뭐 그리는 분도 있어요. 이게 눈썹 그리듯이. 눈썹처럼. 네, 이게 채워 넣고 짙어 보이려고. 네. 그리고 체형 같은 경우에도 진짜 타고난 사람을 구분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그런 거는 너무 신기하던데 그냥 일부러 찍은 거냐 아니면 원래부터 이렇게 덩치가 크게 태어났냐 이런 거를 할 수가 신기하네요. 있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그게 유전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뭐 그렇죠. 뼈가 굵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뭐 노력으로 뭔가 바뀌는 부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는 배어가 되고 싶은데 내 몸은 너무 트윙크야. 근데 난 더 이상 배어 뭐 어떻게 노력을 해서 배어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밖에서 바라봤을 때는 구분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좀 약간 안타까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제 배어식이 아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당연히 이제 배어식인 분들은 그게 너무 자연스럽게 구분이 되는 것 같고, 네, 그래서 되게 복합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것도. 신기하다. 되게 들을 일이 없는 이야기들을 오늘 많이 듣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재밌습니다. 네, 너무 재밌고. 그러니까 게이로 십몇 년 살았지만 이런 얘기를 이렇게 깊이 이야기했던 적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주변에 베어 게이 친구가 없어서 아마 맞아. 더 그런 얘기를 맞아요. 못하지 않았나 싶네요. 저도. 재밌네요. 그래서 제가 이게 재밌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저는 어쩔 수 없이 중간자적 입장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배어식 배어도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스탠 친구들도 많이 있고 배어 친구들도 이제 꽤 있는데 이 둘이 정말 섞이는 경우가 너무 드물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 평소에 이야기하는 대화 내용 자체가 서로가 약간 견디기 힘든 지점들이 존재해요. 예를 들면 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밥을 먹으러 갔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집에서 무슨 이제 약간 홈파티처럼 해가지고 궁중 떡볶이 뭐 치킨 이렇게 해가지고 막 했대요. 근데 스탠인 애들이 거기서 떡볶이 한 3개 먹고 나 돼지 되겠다 이랬다는 거예요. 너무 참을 자기는 막 지금 막 허겁지겁 먹고 있는데 네, 그래서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약간 그게 물론 본인들은 바디쉐임의 어떤 그런 걸 전혀 뭐 그쵸, 신경 그쵸. 안 쓰시고 물론 일부란 말이 이 사람에 아닌데. 대해서 이야기한 것도 아닌 그쵸, 거고 그쵸. 근데 그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취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 저희가 되게 호모포빅한 친구들을 봤을 때 이분들이 당장 나에게 뭔가 향하는 요구를 한 것도 아니고 근데 뭔가 게이들 어떻다 뭐 동성애자들 어떻다 이렇게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되게 견디기 힘들고 굳이 내가 이 사람들을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게 거리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겠네 진짜. 그래서 더 만나기 어렵긴 하겠다. 그죠? 먹는 것도 그렇고 아무래도 그냥 체형 관리 면에서도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운동을 해서 난 몸을 만들겠어라고 했을 때 스탠 쪽에서는 살을 빼고 좀 근육을 키우는 방향이라고 하면은 KBC 쪽은 그냥 근육 벌크업. 양을 키우고 벌크업하는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소한 면에서 대화가 좀 안 네. 통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네요. 방금 백호님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예전에 백호님이 저한테 하셨던 얘기도 생각이 나요. 제 예전에 작년 방송에서 그 막 링피트로 막 살 빼고 막 이런 얘기 했다고 살이 배가 너무 나오고 살이 쪄서 그때 뭐 한 3kg인가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3kg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막 되게 대수롭게 생각하는구나 뭐 그런 비슷한 맞아요, 맥락 맞아요.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3kg 저한테. 정도는 네 그쵸. 네. 네. 그래서 맞았다고는 안 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비율, 그러니까 물론 그 살이 빠지고 찌는 건 비율이잖아요. 근데 워낙 그 분모가 다르다 보니까 티도 안 나요. 저한테는 3kg는 이제 맘만 먹고 한 이틀 정도 이제 식단 조절하고 운동을 하면 되게 엄청 빠르게 빠지는 몸무게긴 하거든요, 사실. 근데 그것도 유전적인 거잖아요. 뭐 네, 맞아요. 운동을 했을 때나 뭐 음식을 안 먹었을 때 살이 잘 빠지는 뭐 그런 게 있고 아닌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백호님이 그런 얘기 하셔서 괜히 뭔가 죄송했어요. 이거 뭔가 본의 아니게 듣는 분 누군가에게 또 약간 나도 모르게 뭔가 어떤 바디쉐임을 한 건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 생각이 났네요 그때 얘기가. 근데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할 얘기가 많이 없기도 하겠네요 진짜. 스탠과 베어. 스탠과 베어 간에. 근데 또 그렇죠. 은근히 또 스탠 베어 커플이 있지 않나요? 엄청 많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스탠식 베어하고 베어식 스탠하고 잘 만났을 경우에 이제. 만났을 때 잘 그렇죠. 잘 맞아야지 그게 되는 거죠. 그건 또 다른 얘기인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근데 되게 약간 대중문화에서는 일부러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노출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루킹 같은 경우에도 뭐 그런 커플도 있고 맞아. 모던 패밀리만 해도 되게 그러네. 네, 거기도 그렇죠. 그러네. 되게 통스탠 이런 커플이잖아요. 오히려 막 통통 커플은 잘 안 보이는 것 같네. 최근에
구경이 드라마를 봤는데 음. 거기에 스탠통 커플. 네 스탠통 커플이 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너무 감격스러운 한국 드라마에 또 나오는구나. 스탠통 커플이 나온다고? 그 게이 커플도 드문데 네. 그렇죠. 스탠통 게이 커플이 그래서 나왔어. 너무 감정이입하면서 봤어요. 저 아직 2화까지밖에 안 봐서. 그러시군요. 근데 약간 이게 소비되는 방식이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뭔가 통스텐 커플들은 그렇게 어떤 비엘적인 어떤 시선에서 소비가 되지 않거든요. 진정한 사랑? 네, 그런 의미는 아니었고. 근데 보통 스탠 커플들은 되게 미디어나 매체에서 되게 그런 식으로 소비가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비엘적으로 약간 예쁜. 네. 커플링 그런 맞아요. 느낌? 네. 요즘에 특히나 또 그런 드라마가 많이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넷플릭스나 OTT 서비스 중에서도. 네, 맞아요. 근데 좀 저도 그래서 잘 안 보이던 게이 커플링이네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구경이의 그 커플을 보면서. 그쵸 그런 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좀 전략적으로 비엘적인 요소를 빼기 위해서 그런 커플을 넣은 거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너무 비엘적으로 바라보니까 스탠 커플이 나올 경우에. 오히려 좀 더 신선한 느낌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진짜. 재밌습니다. 되게 많은 정보들을 머릿속에 처리하고 있어요, 지금. 나중에 편집 어떡하지? 아니에요. 편집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네. 거의 다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베어씬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눠보고 있는데 되게 재밌어요. 재밌으면서 되게 빠은 말들을 그동안 개피방에서 쉽게 하기 입에 담기 어려웠던 몸에 대한 이야기. 네, 되게 어떻게 보면 몸에 대한 얘기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쉽지 않은 주제잖아요. 맞아요. 남한테 상처가 될 수도 있는 말이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 정말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사는데, 그래서 오늘 뭔가 되게 그냥 터놓고 그냥 체형에 관한 이야기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되게 흥미로우면서도 신선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1부를 여기쯤에서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다 돼서. 그리고 2부는 베어씬에 관한, 베어씬이 아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편견이나 그 통념 같은 거에 대한 좀 질문들을 다뤄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잠깐 지나가듯이 얘기했던 바디 쉐이밍 혹은 바디 포지티브, 다시 말해서 어떤 몸을 좀 체형을 가지고 비하한다거나 혹은 내 체형을 어떻게 좀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체형을 스스로가 좀 긍정하게 되고 좀 좋은 쪽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어떤 전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부 재밌게 들어주셨다면 2부도 기대해 주시고요. 그러면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부도 많이 들어주세요. 네, 많이 들어주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PC한 놀이터 개피방.